자,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는 게 일단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뭐 특정 세포나 기관한테에게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하고 이제 텍스트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이제 우리 그림으로 좀 얘기해야 되지. 일단 전체적인 특징은 미량, 조금의 양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양이 조금만 있어도. 근데 이것도 민감해. 그래서 조금 적거나 조금 많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결핍증, 과다증이 막 생겨요. 그 호르몬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항상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소리겠지. 자, 그리고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을 텐데 종특이성이 없다 해서 이제 척추 동물 내에서 이걸 호환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돼지 인슐린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당뇨병 있는 사람한테 인슐린 주사를 맞아갖고 그거를 고칠 수 있어요. 돼지 건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뭐 있냐. 그 다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내 안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우리 생식, 어떤 생활하는 데서 발생, 뭐 성장하는 데서 항상 중요하다.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 자,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합시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생성되고 분비되는 데가 내분비샘이라는 데, 즉 그 호르몬의 집이 내분비샘이래요. 어떤 샘이 있겠지. 자, 땀샘 이런 말 들어봤지. 땀은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우리 몸 안에 그런 샘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호르몬의 생성사 분비는 내분비샘. 자, 그리고 운반은 어떻게 되냐? 내분비샘이 있다 해서 내분비샘에 특별한 어떤 관이나 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즉 분비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분비샘에서 탁 나오면 바로 혈액을 타고 움직여요. 호르몬이. 그래서 혈액이라는 마치 지하철을 타고 막 이제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호르몬은 생기는 거나 분비는 내분비샘에서 되고 따로 분비되는 곳, 분비관이 없어서 바로 뭘 탄다? 혈액을 타고 움직인다. 됐지? 자, 그리고 그러면 혈액을 탔어. 타다가 지하철 탔으면 지하철역 내려야지. 그럼 각각의 역들을 갖다가 표적기관이라고 불러요. 표적이란 말이 뭐예요? 타겟, 맞죠? 각각 호르몬이 원하는 그 지하철 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 되죠?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 용어, 내분비샘, 혈액, 표적, 요거를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되죠? 그 예로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생기는 거는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작용하는 거는 이자에서 작용해서 이제 어디 기능을 하겠죠? 그거는 그 뒤에서 배울 거예요. 혹시 이자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는 배울 거예요. 자, 요거 한 5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자, 안타깝지만 요거는 쌤이 지난번 우리 뇌 외운 것처럼 또 외워야 되죠. 자, 일단 위쪽에 뇌하수체란,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뇌 할 때 간내 배웠지, 간내. 간내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시상이랑 시상하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군 하고, 시상이랑 시상하부에 여기 뇌하수체가 딱 달려있어요. 어쨌든 간내 안에, 밑에 뇌하수체. 그럼 뇌하수체에서 역할이 있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이러한 일단 호르몬 세 가지를 분비한대요. 됐죠? 그럼 이제 왜 되죠? 일단 있기로는 뭐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향인뇨 호르몬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죠. 생장이니까 당연히 뭐 있어요? 생장하는 데 쓰이는, 우리가 커가는 데 쓰이는 호르몬, 몸의 생장. 되죠? 이게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하면 얘는 티록신 분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요 2번이 이쪽이 갑상생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생장 호르몬이 바로 기능을 하는 거거든.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이제 빵 셔틀 시키는 거야. 뭐냐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다시 또 티록신 분비하라고 간접적으로 또 명령을 해. 됐죠? 알겠죠? 그럼 또 밑에 가서 또 이제 볼게요. 자, 향이뇨 호르몬 요거 이해합시다. 이뇨작용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뇨가 이제 소변 배출하는 거. 근데 항이니까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면 소변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그러면 왜 배출하느냐? 소변은 일단 크게 뭘로 돼 있지? 물로 돼 있잖아. 물이 필요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이뇨 호르몬은 일단 위치는 콩팥인데 콩팥에서 물을 제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이뇨를 반대하려고.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뇌하수체에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향이뇨 호르몬 있고,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생장하는데 몸이 생장하는데,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뭐 바로 얘기하는 게고 다시 또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대요. 지금 조금 사실 계속 반복할 거야. 그 다음 향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배출 안 하는데 왜?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디서? 콩팥에서. 됐죠? 자, 그 다음, 자, 방금 위에 두 번째 얘기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에서 갑상샘이라는 게 나오네. 자, 여기에 이제 티록신이 있는 거예요, 티록신. 이게 약간 요렇게 가는 느낌이 들는데, 요렇게. 그지? 그러면 티록신은 뭐 하냐? 자, 세포 호흡을 촉진시킨다는데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책에 또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뭐요? 뭐야? 사람이 활발하게 되는 거. 심장 호흡이 빨라지거나, 호흡 운동이 빨라지거나, 뭐 이런 것들 이해되죠? 그래서 중3에는 나와 있지 않죠? 티록신이 세포호흡 촉진 혹은 물질 대사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 장애가 생겼어.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물질 대사가 어떻게 해요? 세포호흡이 더 빨라지죠. 그래서 몸에 땀이 체질상 이런 사람들은 땀이 많고 땀이 배출되면서 몸이 왜소해져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제대로 안 나온다. 약간 결핍같이 나온다. 그러면 세포호흡이 정상적인 호흡보다 떨어지고 물질 대사도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적절하게 소화작용도 적절하게 했는데 이걸 못하면서 몸이 체중이 친 거예요. 이건 사실 고2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티록신은 세포호흡 촉진한다, 물질 대사 빨리 한다. 자, 3번. 자, 요게 콩팥이거든. 이거는 콩팥은 아닌데 이게 이제 새롭게 배우는 위치인데 부신이란 거 처음 들어보죠. 이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두 놈이 있어요. 자, 이 부신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냐면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 우리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지? 아드레날린 어때요? 기분 좋고 막 이럴 때 아드레날린 쏟는다 막 이렇게 얘기 들었어? 뭔가 활발할 때 이거 비슷해 맥락이. 그래서 부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심장박동 혹은 뭐 혈당량도 있고 혈압 등 어쨌든 뭔가 활발해지는 것.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요거 갑상생에는 어떤 호르몬이냐면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호흡이나 물질 대사를 촉진하더라. 그리고 콩팥 위에 두 개 위치한 요 놈이 부신. 자, 부신은 또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고 얘네들도 뭔가 활발하게 해서 심장박동이나 혈당량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촉진시키더라. 맥락 잡으면 되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뭘까요? 요게 이자예요, 이자. 이자에는 아까 미리 얘기했는데 요놈 이자의 두 가지 호르몬, 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얘 두 놈이 혈당 영향을 조절합니다. 혈당 당이 높으면 낮춰야 되죠. 그게 인슐린. 자, 잘 배워요. 혈당량이 높으면 낮추는 거 인슐린. 그러면 혈당량이 높으면 무슨 병? 당뇨병이지. 그래서 당뇨병에는 어떤 호르몬이 중요하다? 인슐린이 더 중요한 거다. 되죠? 그냥 글루카곤은 반대. 혈당량이 너무 낮으면 야 나 당 필요하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야. 됐나요? 어디서? 이자에서 맞죠? 자, 이자에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인데 인슐린은 당을 낮춰준다. 글루카곤은 당을 올려준다. 이렇게 맥락 잡으면 되고 자 5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2차 성징 관련해서 난소, 종소 해서 그래도 호르몬 이름을 좀 알고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이고 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 그래서 요거는 나오기만 하고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됐죠? 자, 위에서 지금 잠깐 멈출 테니까 일단 한번 외워보고 자, 잘했고 자, 그러면 개념 속속에서 방금 쌤 물어봤던 건데 다시 다 채워봅시다. 개념 속속에 8, 9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적은 걸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A는 내 하수체 맞나요? B는 갑상샘이고, 갑상샘에서 뭘 분비한다? 티록신. 오케이. 자, C는 부신이죠? 콩팥, 그 다음 난소, 정소고, 기읍은 갑상샘, 뭐다? 무슨 호르몬? 자, 그 다음 니은은 향응요. 3번 디귿은 티록신 했고, 비읍은 글루카곤. 그죠? 혈당량 낮춰주는 거는 인슐린, 높여주는 거는 글루카곤. 그 다음 2차 성징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됐지? 쌤이 요걸 콩팥으로 착각했다. 요거 이자죠, 그죠? 오, 윤경이 집중하고 있네. 자, 했고. 자, 그 다음 다시 또 문제로 16, 17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자, 16번. 윤경이. 호르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2번. 내분비샘에 만들어져 분비관이란 건 따로 없다 했고, 어떻게, 어디로 분비된다?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죠? 1번은 적은 양이 냈으니까 미량. 그지? 그 다음 3번은 혈관, 혈액이나 혈관이나 맥락은 비슷하겠죠, 그죠? 이걸 해서 표적세포기가 많거나 적으면 예민해서 결핍증, 과다증. 됐죠? 그 다음 몸의 기능 조절하는 거다. 자, 됐고. 그래서 16번은 2번이겠네. 자, 17번에 민준이. 옳지 않은 거네요. 2번? 2번 읽어보자. B 이름이 뭐죠? 갑상샘이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아니고 뭐다? 티록신이고, 티록신의 역할은 뭔데요? 세포 흡족이거나 물질 대사 촉진. 됐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이름은 틀렸는데 기능은 맞네. 그죠? 어쨌든 틀린 거고.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위에 용어가 하나 있길래 항진증이라는 게 아마 나왔었을 텐데, 항진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되는 거. 됐고, 호르몬 이상 한번 봅시다. 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이나 간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뉴스 토픽 같은 데 잘 나오죠.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떻게 써요? 잘 안 크는 거겠지. 그래서 인도인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나? 무슨 인어공주 무슨 공주였지? 하여튼 그 애칭으로 소인증 걸린 사람 뉴스에 나왔었어요. 유튜브 치면 나올 거야. 아무튼 어쨌든 너무 결핍됐으니까 안 크는 게 소인증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 과다가 여기서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 성장에서의 과다가 있고 성장 다 했는데 거기서의 또 과다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성장하는 중에 과다는 이제 거인증이라서 말 그대로 너무 과하게 커진 거. 전체적으로 키가. 그지? 키가 아주 커졌어. 됐죠? 근데 성장을 다 했어. 성인이야. 근데 커지는 거는 말단 비대증이라서 이런 끝을, 손, 발, 이런 끝부분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비대증은 입술, 코 두꺼워지거나 손과 발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면 유튜브 처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답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는 성장 다 했는데 성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끝부분만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조심하고. 자, 티록신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티록신이 뭐였지? 역할이? 세포 호흡이죠. 세포. 그건 생장 호르몬이고. 자, 티록신이 결핍됐다. 그러면 아까 티록신이 이제 뭐였냐면 티록신 전에 아까 뭐였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티록신을 이렇게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나오네. 어쨌든 티록신의 역할이 뭐다? 호흡이죠. 그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거나 추위를 잘 타거나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뭔가 적절하게 소화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면 체중이 막 쌓이는 거예요. 됐고, 티록신이 과다하게 되면 물질 대사 세포가 너무 과하게 되는 거네. 어쨌든 여기는 항진증이네. 이제 저하의 반대 항진증이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뭔가 계속 활동적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압력 때문에 눈이 좀 돌출되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체중이
계속 물질 대사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나 의도치 않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진증 걸린 사람 보고 이제 빼빼 마른 사람들 있죠. 막 과하게 빼빼 마르거나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 인슐린. 요거는 이제 잘 나오죠. 뉴스에도 많이 봤고. 당뇨병. 자, 인슐린의 역할이 뭔데? 혈당을 낮추는 건데 인슐린이 결핍됐다는 건 낮춰지지 않으니까 혈액에 당이 계속 많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단 정상은 아니니까 식이에 필요하거나 체중이 감소하고 말 그대로 당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원래는 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원래 100% 잽수 중이 대비하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당이 섞여서 나오고 이렇게 된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기 같은 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개념 속속 일단 10번. 요거 쌤이랑 바로 하자. 10번은 요거는 자, 티록신 분비가 부족되었대요. 어떻게 된다? 저하되겠죠. 자, 인슐린이 부족했어. 그러면 당뇨병. 생장 호르몬이니까 자, 생장 호르몬 자체니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부족이라 나와 있네. 그래서 소인증. 그다음 생장 이후에 호르몬 과다 분비니까 말단 비대증. 요거 체크 만약에 이제 고르는 게 다른 게 나와 있으면 이제 비교 잘 해야 되겠죠. 자, 18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자, 18번에 유찬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자,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맞죠? 성장 과정 중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 구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잘 했고 나머지 감 충분히 다 맞겠네. 다 틀렸네. 확인하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높아지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3번. 성장기에서 생장 호르몬이 저기 나와 있는 거죠. 성장기에서 호르몬이 과다면 소인증이 아니고 거인증. 티록신이 부족해지면 즉 물질 대사 세포흡이 제대로 안 된다면 체중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돌출되고 항 또는 부족이 아니고 과다면. 자, 5번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알죠? 과다 분비되면 너무 물질 대사가 계속되니까 오히려 체중은 줄어들고 그죠? 그럼 말랐으니까 추위 잘 타고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항상성으로 넘어갑시다. 자,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해서 이제 몸 상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우리 체온 같은 게 다 항상성이지, 그죠? 그래서 체온이나 혈당 같은 거 유지하는 걸 얘기할 텐데, 자, 일단 그 앞서서 우리가 신경계 먼저 배웠고 지금 호르몬 배우니까 그 두 개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자. 자, 왼쪽은 호르몬이니까 호르몬 그림이고, 오른쪽은 신경. 앞전에 중간고사 배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초과를 안 넣네. 자, 이렇게 끊어서 봅시다. 자, 호르몬은 어떻게 전달이 되니? 그게 매체라는 거지. 그래서 얘 호르몬은 혈액 타고 신경은 유련이라는 요거를 타고, 그죠? 자, 전달 속도는 자, 혈액이니까 액체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은 약간 전기적 신호같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신경은 전기적 신호처럼 빠르다. 단 여기에서 요 안에서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전달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전달할 때는 얘가 화학적 그 전달 세포로서 전기적 신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기적 신호처럼 빠른데 여기서는 조금 느리다고. 근데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호르몬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른 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효과의 지속성. 자, 신경 내가 때렸어. 아프지? 이거 계속 아프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래서 신경은 효과의 지속성은 일시적이다. 이게 헷갈리면 본인 때려봐. 알았지? 자, 그 다음 호르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린, 글루카곤이 계속 조절을 해야 되지. 이게 한번 끊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당이 계속 높아지거나 갑자기 당이 확 낮아지거나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은 계속 지속적이다. 이걸 이해하고 외우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작용 범위 또 때려봐.
얘 때리면 여기만 아프지. 여기 때리는데 몸이 다 아파. 이상하죠? 그래서 신경의 작용 범위는 좁고 호르몬이 혈액을 탄다 했지. 이 전체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가 하니까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다. 그럼 이제 쉽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자, 됐고 바로 문제는 없네. 자, 체온 조절로 가봅시다. 자, 예전에 이제 뇌 하면서 간내 이꼴 간내 하면서 이제 항상성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체온을 어떻게 하냐면 열을 몸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열을 밖으로 배출할 건지 방출할 건지 요렇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열을 계속 내고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은 열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거고 열을 방출한다는 거는 내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거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더울 때 체온이 높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만 볼게. 자, 요거 용어가 좀 등장하네요.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떤가라고 이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자, 피부 근처 혈관이면 이게 피부 가까이 있는 데죠. 맞아요? 그럼 얘가 확장되면 피부 근처에서 확장되는 거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 즉, 열 방출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부, 우리가 혈관이라서 이제 몸속만 생각하면 이게 반대로 될 것 같은데, 피부 근처면 바깥을 생각하면 돼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단 말은 밖으로 열이 방출된다. 그렇죠? 그 다음 땀 분비도, 그거 이제 운동하면 어때요? 더우니까 땀나지? 그럼 땀 분비 되면 왜 체온이 낮아져요? 땀 분비가 되면 왜 체온이 낮아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반응? 이게? 흡열 반응. 여기까지 연기시킬 수 있을까? 맞잖아. 액체가 이제 열 때문에 흡열하면 액체가 기체되면서 열을 흡수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잖아. 그 효과예요. 알았죠? 그거까지 물론 거 아니죠? 연기를 못 시켰던 부분이고. 자, 어쨌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거나 땀 분비가 증가되면 체온이 높아서 다시 낮추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면 여기서 스타트 해보면 체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갖게 만들어내니까 관내에서 뭐 명령을 내리겠죠. 항상성 유지하라고. 그래서 1번 맥락, 2번 맥락을 잡으면 피부 근처 혈관을 근처를 확장시켜야 열이 잘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확장돼야 돼서 열 방출량 증가. 이제 땀 분비 증가는 당연히 이제 흡열 반응을 증가시키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면 이쪽에 이제 피부 근처에서 이제 이게 확장되면 이 외부 겉과 노출이 잘 되니까 방출이 잘 된다는 거고, 요 맥락 잡았으면 이제 이것도 반대는 똑같게 이해할 수 있겠죠? 추울 때, 그러면 어떻게 열을 만들어야 되네? 열 만드는 방법 봅시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왜? 피부 근처 이렇게 확장하면 열 방출이 잘 되는데 얘를 수축해버리면 열 방출이 잘 안 되겠지. 자, 됐고 근육을 떨리게 한다. 우리 추울 때 어때요? 입도 떨고 뭐 이러지. 이게 왜 열 만들려고 자동으로 몸에서 막 그렇게 떠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열 나잖아. 그래서 근육을 떨리게 한다는 건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 자, 세포호흡 촉진은 당연히 열 내는 거겠죠. 뭔가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글자가 비슷한데 방출이랑 발생이랑 이거를 대충 만들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방출은 보내는 거, 발생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스타트. 체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관내에서 갖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방법이 지금 이렇게 1, 2, 3이 있는 거네. 그죠? 그럼 1번 쪽으로 가면 피부 근처 혈관을 어떻게 된다?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줄여야 된다. 됐지? 두 번째, 근육을 떨게 만들어서 열나게 만드는 거. 그 다음,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호르몬 배웠으니까 뇌 하수체에서 이제 빵셔틀 시키는 거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그러면 갑상선생님한테 명령을 하겠지. 그럼 갑상선생님이 야 티록신 좀 나가봐 이렇게 하면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얘가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결론은 뭐한다? 열 발생 증가시키고 얘는 열 방출을 감소하는 거고. 살짝 맥락이 다른 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발생이냐 방출이냐. 오케이? 됐고 자 21번 풀어봅시다. 자 윤경이 20번 몇 번 나왔어요?
5번? 뭐가 틀렸는데? 호르몬이 일시적이 됐으니까 틀린 거네. 그러면 반대로 고치면 호르몬 지속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지. 자, 21번 민준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3번. 추울 때 옳지 않은 거네. 2번, 3번 보자. 땀 분비 증가하면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체온 낮추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되네.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 이것도 열 방출량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지? 사실 이거 수축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됐고 또 있나? 또 있었네. 자, 25번. 맞네. 자, 땀을 흘려 몸속 수분량이 감소하면 일단 스타트가 어디에서 증가시키는 거야?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뭐를? 향인형 호르몬. 책에서 이렇게 적혀있어 혹시? 안 나있죠? 그냥 한국말로 외우세요. 향인형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향인형 호르몬은 이뇨작용을 억제시키는 거니까 콩팥에서 물의 제입수를 어떻게 한다? 촉진시키고 오줌량 줄어들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몇 번인가요? 5번이 답이겠다. 하고 미안합니다.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22 그다음 실력 탄탄 2번. 자, 22는 한 번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 놈을 묶어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서를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연결시켜보세요. 자, 22번 유찬이. 자, 스타트 뭐로 잡아야 돼? 일단 감지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라가 감지했네. 감지하면 관내니까 이제 뇌하수체랑 관련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켰어. 그럼 얘가 또 이제 셔틀 시키기 시작하네. 누구한테? 티록신 나와라. 이제 라, 마, 네, 다. 그 다음 뭐야? 티록신 분비되면 어떻게 된다?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결론적으로 체온이 높아진대서 다 나가. 되죠? 자, 됐고 그 다음 실력판사 2번인가? 오케이. 자, 윤경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결론은 몇 번이 나왔어요? 2번? 2번이라고? 한번 보자. 자, 구간 1에서 일어나는 체온 과정이네요. 자, 1이면 지금 체온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요? 낮추는 과정이죠. 그죠? 뭐 어떤 것들이 낮추는 과정인지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억, 땀 분비 증가. 그죠? 열 방출량 증가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근육이 떨리는 거는 열 발생 증가니까 얘는 오히려 높이는 거죠. 그죠? 티록신 분비도 세포 물질대에서 촉진하면 열로 하는 거지. 그러면 리을.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 방출량 증가 맞죠? 여기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이제 쌤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다 해놓고 발생량 증가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지. 그렇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기억, 리을 2번이네. 자, 됐고. 자, 이제 마지막 곡 나오네. 자, 혈당열 조절 과정. 혈당이니까 당이네, 당. 자, 아까 두 가지 인자에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지? 인슐린이 당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글루카곤은 당을 높인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는 무슨 주사?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겠죠. 자, 한번 볼게. 자, 혈당량이 높대. 이자에서 이제 출발해야지, 그죠? 이자에서 인슐린. 자, 이사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대요. 분비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과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을 낮추는지를 볼게요. 키워드는 뭐냐면 간에서요. 그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을 낮춰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당을 어떻게 낮추냐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당이니까 일반적으로 포도당의 형태라는 당의 형태인데 여기 있으면 당이 많다는 거지. 얘를 막 뭉쳐서 뭉치게 되면 당이 아닌 다른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그러면 당이라는 글자에서 글리코젠이 당이라는 글자 없어졌잖아. 그러면 당을 낮추는 거다.
어디서? 간에서. 됐어요? 오케이? 자, 됐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글리코젠이랑 글루카곤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해서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당을 더 큰 덩어리 글루코젠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맥락을 보면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한다. 그러면 당이라는 게 없어진 거 맞지? 없어진 것보다 낮춰진 거겠지. 자, 이렇게 맥락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혈당량이 낮춰졌다. 오케이. 자, 여기서 설명이 또 안 되는 건 이것도 두 가지 경우예요. 방금 쌤 간 얘기하면서 당이 글리코젠은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세포가 이 혈액에서 막 당이 흘러갈 거 아니야. 세포에서 땡겨요, 당을. 그래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액에 상대적으로 당을 낮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 낮추는 방법 두 가지. 뭐야? 간에서 어떻게 한다? 어? 포도당이 뭘로? 글리코젠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세포에서 당을 흡수한다. 이렇게 해서 당 낮추는 거고, 얘는 무슨 호르몬? 인슐린. 되죠. 그래서 당을 낮추는 작용은 조심해야 될 게, 이자에서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고, 실제 작용은 간에서 실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자, 반대로 혈당량이 너무 낮아. 그러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자에서 누구? 인슐린 말고 야 글루카곤 좀 나가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글루카곤 이제 알았다 나가면서 원래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으로 덩어리로 돼 있던 거를 쪼개면서 포도당으로 다다다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당 자체 농도가 높아져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혈액으로 내보내면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끝이고요. 바로. 그래서 인슐린 할 때만 크게 두 가지고 다시 글루카곤 할 때는 그냥 하나로 그냥 띵 하고 외우면 돼요. 별로 그런 거 없죠? 갑시다. 자, 개념 쏙쏙. 10번은 요거 아까 했던 거 지우고 13, 14 개념 쏙쏙 13, 14 지금 적어봅시다. 자, A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네. 이름 뭐지? 글루카곤. B는 인슐린. 되죠? 자, 혈당량을 높일 때는 이자 호르몬 어디? B가 되고 당을 높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당이 높을 때죠. 그죠? 당을 낮춰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네. 자, 그 다음 혈당량이 낮을 때는 높여야 되니까 높이는 놈이 돼야 되니까 A가 돼야 되고 코젠을 당으로 바꿔서 보내면 되겠네요. 벌써 마지막이네. 자, 23, 24. 자, 23번. 자, 혈당이 높아지면 이제서 누가? 인슐린이 분비되어 뭐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고 포도당 세포에서 흡수된다. 자, 24번은 몇 번 나왔나요? 4번? 옳은 거네요. 호르몬 A. 호르몬 A가 누군데요? 당을 젠으로 바꾸니까 얘기해버렸네. 낮추는 거니까 인슐린인가요?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 맞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